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자리에 있을 때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우리는 그를 한순간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 친구를 죽이고 우리가 그토록이나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못 바쳤던 민주주의를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자. 그러나 전두환은 끝내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여라도 반성하고 사죄를 해온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우리의 선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허망해야 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는 사과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올바른 역사를 쓰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밝히는 일도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갔지만 5.18 광주 학살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늘 백운기의 시사 1번지는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평생 온몸을 바치고 있는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예. 송선태 위원장님 참 뵌 지가 30년 넘었는데 쭉 살아오신 궤적이 5.18에서 벗어나시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26세 5.18 사건에 합류했다가 근데 진상조사까지 거의 40여 년을 함께 지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청춘을, 평생을 5.18 진상조사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입니까?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망월동에 갈 때마다 조금 더 덜 부끄럽게 저들의 학살 만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 갈수록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5.18 때 학생이셨나요? 네, 육군 만기 제대하고 대학 4학년에 복학해서 5.18 초기 항쟁을 기획하고 참여했고 그 이후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고 수감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5.18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벌써 이제 4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또 뭐 그 이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5.18의 진실이 뭔가 하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국가 권력을 부당하게 찬탈하려고 하는 신군부 세력에게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민중항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제 해왔던 것은 좀 차차 들어보겠습니다만 왜 그 일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군부의 기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예. 신군부의 핵심은 하나였고 하나회는 62년부터 박정희의 비호하에 군내 사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사망한 11.6 이후에 그 권력 공백기를 노려서 군사반란과 소위 5.17 전국 계엄 확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권력을 사유하기 시작하는 소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될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 군인화돼서 권력을 찬탈한 이런 정권력에 의해서 빌어진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권력 욕심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학살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 인권 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 범죄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국민에 대한 살상 고문을 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범죄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이중 범죄로서 이것은 유엔에서 엄격히 소위 중죄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사면도 시켰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옳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치적 해석이 좀 과한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국민 대화합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 김영삼 당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별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치적 해석의 측면이 강하다. 엄정한 법의 집행, 이러한 국사범들에 대한 냉엄한 처벌이 역사 정기라든지 민족 정의에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8개월여 만에 다 풀려났습니다. 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5.18을 가지고 호남 사람 특히 광주 사람들이 마치 2차 대전 때 유태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이런 왜곡되는 역사 왜곡의 현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반드시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남미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진상을 다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화해와 화합 일치로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18 진상규명 과거사 청산 측면에서 보면 철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국가보고서를 남기는 일이 처음입니다. 약 38년, 39년 만에 처음 됐고요. 그 안에는 5.18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 우세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약 28개국에서 소위 이행기정이라고 하는 군사 독재 시기를 거친 나라 28개국이 과거사 청산을 했습니다. 남아공도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과테말라 그렇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과거사 청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직 대통령이나 실권자들이 조사에 응하거나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유엔에서 세운 기준대로 피해자 중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게 지금 위원회 풀네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입니까? 정부 독립기관입니다. 정부 독립기관. 네. 언제 위원회 활동 시작을 하신 겁니까? 2019년 12월 27일부터 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년여가 가까이 되고 내년 2022년 12월 말까지 조사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또 연장할 수는 있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1년 2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2023년도 연장의 가능성은 열어져 있습니다만 예. 22년 말까지 종료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 조사 대상이 피해자만 5천여 명, 가해자가 2만여 명이 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를 끝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년여 남았는데요. 그러면 큰 틀에서 진상조사 대상을 뭐 이렇게 잡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까지 국가기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 검찰이 3번 했고 국방부가 2번 했고 등등 9차례의 조사가 있고 이번 국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진상조사, 국가보고서를 내는 진상조사는 처음에 10번째죠. 처음으로 10번째인데 제일 지금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예. 그 책임 소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5.18 진상규명의 첫 관문, 입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행방불명자, 안매장의 소재, 예. 과연 얼마의 규모로 예. 어디에 묻혔느냐. 지금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78명이 정부에서 인정된 행방불명자인데 그들은 인정되었지만 시신이 없습니다. 예. 그 시신을 찾아야 될 거고 그것이 출구라고 보는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상해우 사망, 그다음에 고문 등 중대 인권 침해 사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5천여 명을 조사해야 될 그럴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동안에 이제 왜곡이라든지 변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차 발표했던 5.18 희생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처음부터 이제 계엄사가 1980년 5월 31일 발표부터 지금까지 쭉 변화가 있었는데요. 군 경찰 포함해서 177명. 예. 그래서 군인 23명, 경찰 4명을 포함해서 빼면 이제 약 27명이 빠졌기 때문에 예. 민간인 사망자만 하면 그 뒤로 추가돼서 확인되는 게 이제 약 167명 예.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방위병이 이제 한 사람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방위병이 출근하다 예. 송광식 방위병이 죽었기 때문에 167명이고 그다음에 상해우 사망자 5.18 직접 상해로 사망한 사람들이 약 130여 명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가 2,505명이 부상자로서 예.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숫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행불자, 안매장자 78명 이 숫자가 167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파악한 5.18 민간인 희생자는 몇 명으로 보십니까? 167명에 78명 더하면 예. 이제 한 240여 명쯤 예. 되는 거고요. 최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조사하는 2년여 조사 과정 속에서 안매장에 참여한 장병들 약 58명의 진술을 보면 예. 광주가 당시 이제 5월 21일 집단 발포 이후에 4대 관문을 전부 봉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광주 화순관, 그다음에 광주 담양간 즉교도소, 예. 그다음에 이제 효천 송암동 목포로 빠지는 예. 이 3군데에서 실종되어 있는 시신이 예. 약 58구 정도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군 기록, 그다음에 당시 안매장, 가매장에 참여했던 군인의 진술, 그다음에 목격자의 진술로 볼 때 사라진 시신이 약 그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사라진 시신이 행불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계를 총괄해서 보면 약 300여 명 최소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진상조사 관련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5.18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과 함께 진상조사 활동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전두환에게 면담 요청도 여러 번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사 서한을 발송한 게 금년 9월 1일이고요. 예. 그에 대한 답변이 9월 17일 날 왔고요. 예. 그 답변의 내용이 지병으로 인해서 조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법률 대리인 정모 변호사 명의로 도착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당초 서한에서 요구한 대로 진실 규명에 협조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달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두환을 비롯한 5사람들이 5.18 계엄군의 발포 및 무력 진압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 예. 그게 사회 화합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황영시, 정호영은 단 한마디 동의하지 않고 모두 지병을 이유로 조사받을 수 없다. 다만 그중에 정호영 씨만큼은 본인을 조사해달라고 조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기 중에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2년여 조사했던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두환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직접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됐습니다. 정호용 씨가 당시 특전사령관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광주 5.18에 공수부대원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호용 씨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 신청서 기술상으로 보면 본인이 한 것은 한 것이고 안 한 것은 안 했다라고 분명히 이제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예. 그럼 과거에 왜 95년 검찰의 조사 때 정호영 씨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그랬냐. 그러니 그때는 이제 전두환 씨가 사형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나누는 입장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와서 그것을 밝히겠다고 하냐.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죽기 전에 진실을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대목도 있어서 내심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 6.4 11기생들이 전부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예. 어찌할 바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더 고령인 이희성, 황영씨도 조사를 했고 예. 지병으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대동한 의료인들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근데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신문조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1년 남은 기간에 발포 명령자를 색출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서는 군의 공식적인 지휘 체계인 당시 계엄사령관 즉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이군사령관 진종채 그다음에 소준열로 이어지는 정상적 지휘 계통이 아닌 예. 신군부의 지휘 계통이 작동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예. 거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신군부가 모여 있는 9인 내지 10인이 모여서 정례적으로 광주 문제를 보고받고 진압작전을 논의한 회의체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문서는 거의 변조 왜곡 누락을 시키거나 폐기를 했기 때문에 예. 외국 특히 미국의 중앙정보국, 국방정보국, 한국 주한 미대사관과 국무부 간 주고받은 비밀 해제된 전문 약 3,500여 건을 분석해 본 결과 거기는 명백하게 미국 측은 광주 진압작전의 책임은 전두환, 북계군 개입의 이 주장은 최초 전두환 이런 문건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9.11 테러 이후에 CIA가 이 범죄 집단이 누구고 어디가 중심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SNA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사회 관계망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2015년 경찰청에 도입된 수사 기법인데요.
이것은 모든 관련 자료를 빅데이터화해서 그들의 중심성, 누구를 통해서 이 조직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97년 대법원 판결에도 개인적 범죄가 아니고 조직적 단체적 범죄인 경우에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수괴가 된다 해서 전두환을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의 혐의를 13개 정도의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검증해 보겠다. 이건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입장으로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두환이 죽어서 전두환을 통해서 직접 자백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더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등 책임자들부터 조사를 하게 되는, 말하자면 하향식, 탑다운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핵심 주체들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밑에는 발언을 못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상향식으로 버텀업 방식, 버텀업 방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의 유효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두환 노태우 사망이 오히려 막혔던 말문, 이제 양심적 고백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상조사가 지난하듯이 이 30분 짧은 시간에 또 그 노력을 저희가 다 듣는 것도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더 듣기로 하고요. 남은 시간에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냐? 그리고 이미 40년이나 지났는데 대충 묻고 이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국사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일제잔재 청산이라든지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정의라든지 민족 정기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전부 회복되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5.18을 통해서 그걸 기대했고 전두환 노태우에게도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반대에 근데 부딪히고 말고 결국에는 그 핵심 책임자들인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서도 진상조사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 세계에서 지금 우리 진상조사, 5.18 조사를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지를. 우리는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못지않게 과거사 청산도 모범적인 그런 국가로 남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진상조사 성공을 거둬서 발포 명령자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찾을 수 없는 죽음들 다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 만나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